새벽 5시 20분 청주의 한 아파트. 70세 되신 분이 거울 앞에 서 계십니다. 오늘은 큰딸 집에 처음으로 초대받은 날입니다. 반지 상자가 화장대 위에 놓여 있습니다. 결혼 때 받은 금반지입니다. 50년 가까이 간직해온 것입니다. 그분은 한참을 바라보다가 그냥 상자를 닫으셨습니다. 이유를 물으셨더니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이제는 저예요. 반지가 아니라. 오늘은 그 한마디 안에 담긴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더 해야 할 것과 내려놓아야 할 것, 그리고 진짜 존재감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를요. 살아오시면서 이런 순간을 겪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여러분이 말씀을 꺼내셨는데 아무도 이어받지 않는 순간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없었던 일처럼 화제가 넘어가던 그 순간 숟가락을 내려놓고 싶었던 그 느낌. 저도 90이 넘도록 살아오며 그런 순간들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제 주변 많은 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23년에 실시한 어르신 생활 실태 조사에서 연령 차별을 경험했다고 답하신 분들 가운데 가장 많이 꼽은 장소가 어디였는지 아십니까? 병원이나 관청이 아니었습니다. 가족 모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무시당하고 있었습니다. 이 숫자를 처음 들었을 때 저는 한참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께 여쭙고 싶습니다. 무시당했다고 느끼셨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씀하시는 편이십니까? 아니면 삼키시는 편이십니까? 삼키시는 편이라면 그 삼킨 말들이 어디로 가는지 오늘 함께 보겠습니다. 요즘 세상은 빠릅니다. 빨리 결론 내고 빨리 판단합니다. 그 속도에서 제일 먼저 잘려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처럼 오래 생각하고 천천히 말하는 사람들의 목소리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께 한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시당하는 것은 여러분의 가치가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이 가진 가치를 담을 그릇을 잃어버렸을 수 있습니다. 오늘 그 그릇을 다시 찾는 이야기를 이제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믿어오신 것을 하나 꺼내 보겠습니다. 사람은 외모로 먼저 판단받는다. 잘 꾸며야 대접받는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사실 이 믿음은 완전히 틀린 것이 아닙니다. 첫 인상에서 외모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심리학 연구들이 확인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래 살다 보니 이 믿음의 뒷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레온 페스팅어는 1954년에 흥미로운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자신의 가치를 가늠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회 비교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문제는 이 비교가 방향을 잃을 때 일어납니다. 우리가 외적인 것으로 존재감을 만들려 할수록 비교는 끝이 없어집니다. 저 사람보다 더 좋은 것, 저 사람보다 더 새 것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늘 피로감이 기다립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 피로감은 더 깊어집니다. 왜냐하면 외적인 것은 시간이 갈수록 따라잡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90이 넘어 살다 보니 정반대로 살아온 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첫 이야기에 나온 청주의 그분처럼 반지를 내려놓은 것이 포기가 아니었습니다. 비교에서 빠져나온 것이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자기 가치 확인이라고 부릅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클로드 스틸이 1988년에 제안한 개념입니다. 외부의 평가가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가치 있다고 느끼는 영역이 분명한 사람은 타인의 평가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가치 있는 영역이 꼭 대단한 것일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평생 가족 밥상을 차려온 것, 한 번도 지각하지 않고 직장을 다닌 것, 어려운 이웃에게 조용히 손을 내밀었던 것, 이런 것들이 그 사람 안에 쌓이면 그것이 존재감이 됩니다. 그리고 그 존재감은 누가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아마도 그런 것들이 쌓여 있을 겁니다. 다만 우리 사회가 그것을 보는 눈을 잃어버렸을 뿐입니다. 한 분은 경기도 수원에 사셨습니다. 50년 가까이 한 자리에서 바느질을 해 오신 분이었습니다. 손님 한 명 한 명의 치수를 다 기억하셨고, 결혼식 날 며느리 한복을 짓던 분이 그 딸 돌잔치 한복도 들고 오셨습니다. 허시성을 가진 분이었는데 이름을 굳이 말씀하지 않아도 동네에서는 바느질하는 허어른이라고만 하면 알았습니다. 이분은 모임에 나가실 때 늘 단출하게 입으셨습니다. 비단 저고리 한 벌, 소박한 머리핀 하나. 하지만 이상하게도 방에 들어서시면 모두가 일어났습니다. 자리를 권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일어나게 되는 무엇이 있었습니다. 또 한 분이 계셨습니다. 같은 동네, 비슷한 나이. 그런데 이분은 늘 무언가를 더하려 하셨습니다. 계절이 바뀌면 가방을 새로 사셨고, 모임이 있으면 반드시 남들보다 더 차려입고 나오셨습니다. 그러나 모임이 끝나면 늘 언짢으셨습니다. 아무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두 분을 보면서 저는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왜 한 분은 있는 것만으로 충분한데 다른 분은 더해도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것일까? 그 답은 생각보다 간단한 곳에 있었습니다. 어른께서는 어느 날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요, 제가 뭘 잘하는지 압니다. 그래서 남이 뭘 잘한다고 해도 불안하지 않아요. 이 한마디가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가졌는지 아는 사람은 남이 무엇을 가졌는지 신경 쓸 여유가 없습니다. 남과 비교하는데 에너지를 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것을 깊이 가꾸는 데 씁니다. 그리고 그 깊이가 시간이 지날수록 존재감으로 드러납니다. 반면 늘 더하려 하시던 분은 사실 두려우신 거였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으면 사람들이 나를 보지 않을 것 같은 두려움, 그 두려움이 끝없이 무언가를 더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은 여러분의 탓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온 시대가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더 많이 가져야 인정받고 더 잘 보여야 존중받는다고 수십 년을 그렇게 살았으니 그 믿음이 뼛속 깊이 박혀 있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에게는 선택지가 생겼습니다. 이 이야기를 2200년 전 유럽에서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입니다. 그는 황제 네로의 스승이었다가 훗날 역모에 연루됐다는 누명을 쓰고 자결을 명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생의 마지막 편지들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노년은 쇠락이 아니다. 노년은 가장 맛이 깊은 과일의 계절이다. 다 내려놓는 법을 알게 된 사람만이 그 맛을 안다. 그리고 200년 전 전라도 강진의 유배지에서도 비슷한 말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입니다. 억울하게 역적의 누명을 쓰고 강진에서 18년을 보내셨습니다. 그분은 그 긴 유배 기간 동안 자식들에게 편지를 쓰셨습니다. 그 편지 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한때에 재해를 당했다 해서 뜻을 꺾어서는 안 된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항상 하늘로 치솟는 기상이 있어야 한다. 서양의 철학자와 동양의 학자가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동서양이 같은 말을 한다면
그것은 진리에 가깝습니다. 그 진리는 이것입니다. 품격은 외부 환경에 굴복하지 않는 데서 온다. 세네카는 황제에게도 아부하지 않았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도 목민심서를 썼습니다. 그분들이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여러분의 말을 듣지 않는 날이 있어도, 가족 모임에서 없는 사람처럼 취급받는 날이 있어도 그날들이 여러분이라는 사람을 없애지 못합니다. 다만 여러분이 스스로를 없게 여기지 않으면 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멈추게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 스스로를 있다고 여기면 된다는 건 알겠어. 그런데 가족들이 나를 무시하는 건 어떻게 해? 이 질문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도 오랫동안 이 질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심리학자 알프레트 아들러는 이 문제를 이렇게 풀었습니다. 모든 인간관계의 문제는 타인의 과제와 나의 과제를 구분하지 못하는 데서 온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과제 분리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잘 살아가는 것, 내가 품위 있게 말하는 것, 내가 화가 나도 존엄을 잃지 않는 것, 이것은 나의 과제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가족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 이것은 가족의 과제입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두 가지를 섞어서 생각하십니다. 내가 잘해야 가족이 나를 존중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더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더 좋은 선물을 하고 더 좋게 보이려 합니다. 하지만 아들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인의 과제를 내 것으로 가져올수록 인생이 무거워진다고. 나의 과제는 하나입니다. 나 자신을 잘 사는 것, 물론 이것이 쉽다는 말이 아닙니다. 수십 년을 타인을 위해 살아오신 분들께 갑자기 나를 위해 살라는 말은 낯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 아주 작은 것 하나만 해보시면 어떨까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오늘 내가 한 일 중 잘한 것을 한 가지만 스스로에게 말해보는 것입니다. 목소리를 내어서요. 오늘 나는 밥을 잘 차렸다. 오늘 나는 전화 한 통을 잘 참았다. 오늘 나는 화가 나도 품위를 잃지 않았다. 이 세 가지 중 하나면 됩니다. 그 말 한마디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날의 작은 늪이 됩니다. 이제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함께 나누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들이 이런 연구를 했습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 말을 할 때 어떤 방식이 가장 마음을 안정시키는가에 대한 연구였습니다. 결과가 흥미로웠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무시당하지? 라고 1인칭으로 자신에게 물으면 감정이 더 크게 소용돌이쳤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왜 무시당했을까? 라고 3인칭으로 한 발 물러서면 감정이 훨씬 빨리 가라앉았습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자기 거리두기 또는 3인칭 자기 대화라고 부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속상한 일이 생겼을 때 자신의 이름을 부르며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성함이 박순자 씨라면 순자 씨, 오늘 많이 속상했겠네요 하고 말씀해 보시는 겁니다. 이상하게 들리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차이가 뇌에서는 큰 차이를 만들어 냅니다. 자기 자신을 바깥에서 바라보게 되면 감정에 덜 휩쓸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유 공간에서 품이 있는 다음 한 걸음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부산 및 경남에 사시는 60세 이상 31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있습니다. 2021년에 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표한 연구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이 나왔습니다. 남에게 지지를 받는 것보다 남에게 지지를 주는 것이 자기 존중감에
더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즉, 인정받는 것보다 인정하는 것이 더 나를 든든하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3인칭 자기 대화도 이와 같습니다. 내가 나에게 먼저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이 남이 나에게 따뜻하게 해주길 기다리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나를 회복시킵니다. 오늘 밤 주무시기 전에 한 번만 해보십시오. 자신의 이름을 부르고 오늘 하루를 살아낸 그 사람에게 짧게 말을 건네보십시오. 오늘도 잘 살았어요. 여기까지 우리는 5개의 문을 지나왔습니다. 무시당하는 고통이라는 문, 외적인 것이 존재감을 만들지 못한다는 문, 두 분의 삶이 달랐던 이유의 문, 정약용과 세네카가 같이 서 있던 문, 그리고 과제를 나누고 나 자신에게 먼저 말을 건네는 문, 이제 가장 중요한 문이 하나 남았습니다. 품격이 완성되는 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까 청주의 그분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반지 상자를 닫으시며 이제는 저예요 라고 하신 그분께 저는 나중에 더 여쭤봤습니다. 언제부터 그런 생각을 하셨는지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큰딸이 아기를 낳았을 때요. 분만실 앞에서 기다리는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서 있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꽉 찬 느낌이 들었어요. 내가 이 아이의 할머니가 되는구나. 그거 하나만으로 충분하다는 게 실감이 되더라고요. 나이가 든다는 것은 어쩌면 이런 것인지 모릅니다. 점점 더 단순한 것에서 충만함을 느끼게 되는 것,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 세네카는 이것을 두고 과일이 가장 달콤할 때는 거의 다 익었을 때라고 했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도 그 익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이것을 자꾸 쇠락이라고 부릅니다. 빨리 흐릿해지는 것, 빨리 사라지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하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자신의 본질에 가까워집니다. 쓸데없는 것들이 떨어져 나가고 진짜만 남게 됩니다. 그 진짜가 드러나는 순간 비로소 그 사람의 품격이 완성됩니다. 수원의 허 어른이 그랬습니다. 50년 동안 한 사람 한 사람의 치수를 기억하며 바느질해온 그 마음이 그분의 품격이었습니다. 반지도 목걸이도 아니었습니다. 그 마음이요. 여러분 안에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아침을 차려온 것, 단 한 번도 약속을 어기지 않으려 애써온 것, 힘든 날에도 웃음을 잃지 않으려 했던 것, 그 오랜 노력들이 쌓여서 지금 여러분이라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품격입니다. 이제 오늘 밤부터 바로 해볼 수 있는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겁지 않습니다. 오늘 주무시기 전에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 거울 앞에 서 보십시오. 반지나 목걸이를 하셨든 안 하셨든 상관없습니다. 거울을 보며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오늘도 내가 있었다. 짧지만 이 말이 생각보다 큽니다. 존재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나의 오늘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하루 중 내가 잘한 일 하나를 소리내어 말해 보십시오. 자신의 이름을 부르며 말씀하시면 더 좋습니다. 순자 씨, 오늘 그 말 잘 참았어요. 처럼요, 사흘만 해보십시오. 당장 마음이 바뀌지 않아도 습관이 됩니다. 세 번째, 잠드시기 전 오늘 여러분 덕분에 무언가 좋아진 사람을 한 명만 떠올려 보십시오. 아주 작아도 됩니다. 옆집 분에게 인사 한번 한 것, 아들에게 국 한 통 끓여 놓은 것, 전화 한 통 참아준 것도 됩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이라도 오늘 밤 해보십시오. 그리고 다 하기 어려우시면 첫 번째만이라도요. 거울 앞에 서서 오늘도 내가 있었다. 천천히 돌아보겠습니다. 처음에 무시당하는 것이 여러분의 가치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저 그 가치를 담을 그릇을 잃어버렸을 수 있다고요. 그 다음 꾸며야 대접받는다는 믿음이 오히려 비교의 덫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회 비교 이론과 자기 가치 확인의 이야기를 함께 했습니다. 수원의 허 어른과 또 다른 분의 이야기에서 자기가 무엇을 가졌는지 아는 사람이 비교해서 자유롭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세네카와 정약경 선생이 동서양에서 같은 말을 했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쇠락이 아니라 완성되어 가는 것이라고요. 아들러의 과제 분리에서 나의 과제와 타인의 과제를 구분하는 것이 인간관계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3인칭 자기 대화법으로 나 자신에게 먼저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이 남에게 인정받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나를 더 빨리 회복시킨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주의 그분이 반지 상자를 닫으며 한 말을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이제는 저예요. 반지가 아니라. 오늘 그 말의 의미가 조금 더 가까이 다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 한 조각이라도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를 이 자리에 계속 있게 해줍니다. 혹시 곁에 비슷한 밤을 보내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서로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조용한 응원입니다. 오늘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주의 그분은 그날 큰딸 집에서 어떠셨을까요? 제가 나중에 여쭤봤습니다. 딸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어머니를 보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엄마, 오늘 이상하게 더 멋져 보여. 반지 없이 오셨는데도요. 어쩌면 딸이 느낀 것은 그 반지 상자를 닫는 순간 어머니가 찾은 그 무언가였을지 모릅니다. 그것이 품격입니다. 밖에서 더하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완성되어 가는 것, 여러분도 이미 그 길 위에 계십니다. 오래 살아오신 것 자체가 이미 그 증거입니다. 부디 오늘 밤은 마음이 한층 가벼워지시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